11화. 반갑습니다. 달팽이 선생님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돈이 많은 사람을 안 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은퇴자나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서 슬기롭게 돈 관리를 하여 자식들 불편하게 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보내기를 원하는 분들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라도 가져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10화에서 요즘 사람들이 왜 젊어 보이는지 의학적으로 살펴봤어요. 사회적 시계 이론으로 보면 60세는 사실 오후 2시라고 했죠. 그런데 오후 2시에는 뭔가를 시작해도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70대는 어때요? 오후 4시에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기엔 조금 애매한 시간은 맞아요. 그렇다고 시작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시간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입니다. 에이, 지금 어떻게? 무얼 시작할 수 있겠어?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든 포기하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일단은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잘 살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에요. 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지고 극단적으로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도 있고 중국고사에 인간이 평생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3가지도 있습니다. 소년등과 중년 상처, 노년 궁핍입니다. 노년 궁핍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결론은 노년에는 부유해야지 궁핍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후를 잘 준비해 놓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소년, 중년을 거쳤으니 마지막 남은 노년을 궁핍에 시달리지 않고 풍요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난 돈이 충분히 있어서 괜찮아. 난 상가 건물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괜찮지.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있는걸. 난 주식 부자야. 그동안 꽤나 벌었거든. 배당금도 들어오고 난 괜찮아. 난 살고 있는 집도 알짜고 전세 놓은 집 2채도 알짜배기야. 난 연금 부자지. 부부연금 합쳐서 얼만지 알아?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렇게 속으로 외치는 사람들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돈 관리는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해요. 돈은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해야 한다는 말이 왜 있겠어요? 돈은 체에 올려진 모래 같아서 돌아섰다. 다시 보면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체가 촘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모래입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의 노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빈 채를 보고 누구에게 책임지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노후의 돈 관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봐요.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간값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실제 대다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이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산의 82%가 부동산이기 때문이에요.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어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노후의 진짜 생명줄인데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36만 원이고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거예요. 가계 지출과 마찬가지로 노후 지출도 크게 2가지,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지출은요? 아무리 아끼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정말 50보 100보예요. 식비, 주거비,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이건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지출이에요.
고정 지출을 줄이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은 마음먹기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어요. 노후에 주거용 대출이자가 나가는 것은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집값이 쑥쑥 올라가는 시대도 아닌데 큰 집에 살면서 또는 큰 집이 아니더라도 대출이자를 매달 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1인 가족이거나 부부 중심의 2인 가족이라면 20평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거 형태라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체면과 허세가 밥 먹여주나요? 실속 있는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허세와 체면을 고집하실 건가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노년의 지혜가 의미 있는 것은 이런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끔 오는 자녀들을 위해 큰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거의 다운사이징은 관리비, 냉난방비, 재산세 등에서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의료비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관리에 돈을 들여서 건강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니 이것은 노후가 되기 전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의 건강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문제는 변동 지출이에요. 변동 지출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 돈 관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의 말은 유효합니다. 절약은 최고의 수입이다. 이 부분도 새겨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노인들은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지 않을까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변동 지출에서 줄여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줄여야 할 첫 번째, 자동차예요. 차값,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주차비. 이것들이 쌓이면 매달 엄청난 돈이 나가요. 비싼 대형차는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대형 고급차를 모는 것은 노후 돈 관리와 맞지 않아요. 노후에 차가 필요하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형차도 괜찮아요. 부고에는 내가 탄 차의 가격이 적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차를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도시에는 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굳이 등산이나 산책을 시간을 내어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 걷기가 실천이 됩니다. 줄여야 할 두 번째, 과도한 취미 생활이에요. 취미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즐기다 보면 돈이 감당이 안 돼요. 한 가지 정도의 취미는 적극 권장해요. 어떤 은퇴자가 골프, 와인, 아로마 테라피, 여행, 오마카세 등의 취미 생활을 한다면 만약에요, 꽤 돈이 들겠지요. 그 한 가지를 깊이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줄여야 할 3번째, 체면을 위한 경조사와 자녀에게 주는 돈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의 의식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경조사비는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모두의 의식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경조사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진심이 담긴 만큼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의 결혼 비용입니다. 가진 것 다 내어주고 노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할까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 이게 진짜 부모의 도리라고 봅니다. 결혼 후에도 자녀와 손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달라서 이것이다 하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은 분명합니다. 자식도 대인관계 선상에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경제적 누수가 생기고 자녀는 자립심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내 돈은 내 돈, 부모 돈도 내 돈,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모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도 가질 수 있어요. 요즘 세태가 그런 것을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은 어렵겠지만 세뇌가 필요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기에 체면 허세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평생을 아끼고 저축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온 우리 시니어들. 막상 은퇴 후에도 돈을 쓸 줄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물건을 소유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경험을 사는 소비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써야 할 것은 뭐냐고요? 크게 세 가지예요. 꼭 써야 할 첫 번째, 건강을 위한 소비예요. 건강 소비는 병원비, 약가, 건강보조식품과는 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돈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어요. 병원에 안 가도록 나를 돌보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헬스케어, 제대로 된 건강한 식사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외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건강한 재료로 집에서 만든 음식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굳이 영양사가 만든 식단이 아니어도 제철에 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입니다. 요즘은 제철을 가리지 않고 식재료가 나오니 제철 재료 찾는 게 어렵겠어요. 건강한 노인들은 건강보조식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요. 정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혼자인 것이 좋다는 사람이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명상 프로그램, 뇌 건강 훈련이든 마음을 돌보는데 돈을 쓰는 것은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에요. 나의 남은 시간을 위한 좋은 투자입니다. 꼭 써야 할 두 번째, 배움을 위한 소비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 그리고 배움의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건강이 훨씬 좋고 치매 발생률도 낮아요. 배움은 건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한 거예요. 꼭 써야 할 세 번째 소비는 작은 사치예요. 가끔씩 작은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그 작은 즐거움이 일상에 활력을 줘요. 심리학에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큰 사치보다 작고 자주 있는 즐거움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강도보다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주 웃는 웃음이 행복에 가깝겠죠. 저와 비슷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이 매달 한 번씩 아로마 테라피에 가서 좋은 향기에 온몸을 맡기고 휴식을 한다고 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다녀오면 자신이 여왕이 된 것 같고 몸이 편안해져서 기분이 아주 좋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할머니는 특별한 귀부인도 아니고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사신 분이신데 어느 날 아로마 테라피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한 선택이었지만 아로마 테라피는 할머니에게 최고의 사치가 되었어요. 인간의 오감 중 후각은 가장 늦게 깨어나면서도 가장 사치스러운 감각이다. 모든 생존 조건이 충족된 뒤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시작할 때 찾게 되는 가장 여유로운 감각이다. 이 말은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것은 단순히 향기를 맡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가장 고귀한 사치이며 우아한 선물이라 볼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찾은 거네요. 이제 그 할머니는 우아한 사치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작은 사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좋아하는 카페에서 금방 오븐에서 나온 빵과 갓 내린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식사. 특별한 책 향기를 맡으며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고르는 여유. 이런 작은 즐거움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녀에게 올인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적인 노후를 먼저 설계하세요. 즐겁게 돈을 써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재테크예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돈 관리 핵심이에요. 줄여야 할 세 가지. 첫째, 대형차는 소형차로.
둘째, 취미는 한 가지만 깊이. 셋째, 체면 경조사와 무리한 자녀 지원 줄이기. 꼭 써야 할 세 가지. 첫째,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 둘째, 배움을 위한 투자. 셋째,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작은 사치.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예요. 달팽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의 집꾸밈과 옷차림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